네, 이번 시간에는 이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혹은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 혹은 유럽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먼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경제를, 한 나라 경제를 분석할 때 쓰는 기본적인 어떤 도구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범위는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있는 어떤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그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가장 주된 어떤 분석의 범위이고, 그렇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른 미시경제학에서는 다르게 이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스크 대란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 실패가 어떤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어떤 그 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어떤 정부가 이런 어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학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특히나 저희가 이제 주되게 살펴볼 거는 장단기, 보통 전기가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경제를 분석하는데, 특히 단기에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학파들인데, 그 학파를 이제 케인지안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론들도 저희가 주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이 개입하는 게 정당화되고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는 어떤 온갖 종류의 각가지 종류의 어떤 재정정책들이 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다 정부의 어떤 역할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한국 경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부 역할이 뭐고 왜 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먼저 분석의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누가 이카노미에 살고 있죠? 누가 있냐고 그러면 한국 경제를 딱 보시면, 한국 경제 아니라 모든 경제, 미국 경제도 그렇고 보시면 그게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나누면 가게가 있고 하우스홀드가 있고, 그죠?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죠. 이렇게 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게가 뭘 하는지,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정부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제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시장에 가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 파는 사람.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가 있죠. 그리고 가끔씩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시장 경제에서 혹은 누가 있는지 보면 가게, 기업, 정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상의 어떤 한국 경제를 분석할 때는 되게 한국의 가게,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정부 이런 형태로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하죠. 바이어 셀러로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경제 이론을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타당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경제 현실 세계에서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 부분들이 더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또 나눠보면 기업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 그죠? 대기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재벌도 있죠. 이런 형태로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도 뭐 있습니까? 저소득층 가구, 그죠? 그 다음에 중산층, 상류층,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정부도 지방정부, 그죠? 중앙정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 경기도에 사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런 것들, 아니면 전라북도에 사는, 그죠?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식의 어떤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로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가게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뭘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여러분들 집에 가게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 엄마가 뭐 합니까? 주로 직장에 가죠. 직장에 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겁니다. supply of labor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돈을 번다는 것은 노동을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게는 노동을 공급하면 누군가가 노동을 구입하겠죠.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면 이제 직장에 취직할 건데 그 직장이 바로 이제 기업이겠죠, 그죠? 그 기업이 뭘 합니까? 노동을 수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만납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노동시장에 가서 그죠? 만나겠죠.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거고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기업이겠죠.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수요량과 자기 자신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그 균형 가격이 여러분들이 듣는 임금입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 받는다 했을 때 그때 그 월급이 이런 임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노동시장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공기업 시장도 있고 공무원 시장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그죠? 이 각각에 따라서 임금이 다 다르죠. 거기에 맞는 어떤 시장들이 그 각 다른 시장에서의 각각의 어떤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가게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는 이제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서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어 오면 그걸로 뭐 합니까? 상품하고 물건 사고 서비스 같은 거 구매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서비스고 그지? 요즘 잘 못 가지만 뭐 이마트에 가서 뭐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다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 시장이겠죠. 이 사람 상품 시장에서 수요자입니다. 상품은 누가 팝니까? 상품 파는 사람들은 기업이겠죠. 그죠? 기업이 상품을 팝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복잡하니까.